네, 매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한결같은 이항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요즘에 더 멋있어지셨다고 뭐 그러네요. 예, 안경도 멋있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깜짝 실적 4분기에도 블랙웰 효과 볼까 준비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실적 내 엔비디아 하루 동안 월가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결국 이제 장주도 150달러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와 달리 오늘 엔비디아는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반등하면서 플러스권에 진입하면서 일단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어저께 딱 이 시간에 24시간 전에 시간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됐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대감이 높았던 거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하거나 이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얘기했는데요. 일단 뭐 내일 모레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상당히 시장은 선방에 따라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가들의 심리와 월가의 어떤 전문가들의 시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네. 이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가격만 보는 것이 일단 개인 투자가들의 뭐 미국 사람도 뭐 기본적으로 그렇겠고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 대부분이 가격에 대한 심리죠.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고 급등하기 원했던 분들이 실적 이후에 급반등 안 하면 또 팔기도 하고 이런 매매 관점에서 보는 건데 기관 투자가나 역시 주식 전문가들 미국의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라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의 엔비디아 어저께 실적은 깜짝 놀랄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딱 한 항목이 모자랐는데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가이던스에서의 마진율이 약간 생각보다 부족한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완벽한 성적표를 보여줬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로스 마진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로스 마진, 총 마진율이 75%가 나왔습니다. 이번에요. 지난 분기랑 똑같는데 회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한 2분기 정도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0% 초반인데 내년에 하반기에는 다시 70% 중반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웰의 수료가 한마디로 엄청나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뭐 이분이 형용사를 많이 쓰는데 이번엔 지난번에 인센이라면 미쳤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스태거링이라는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약간 흔들거릴 정도로 좀 정치를 혼미할 정도로 좀 환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고요. 또 블랙웰의 일부 발열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블랙웰이 지금 쉽게 해서 풀 엑셀을 밟고 생산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압도적인 수요 우위,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이것이 최소한 2분기 연속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신감 그리고 압도적인 시장에 대한 지배력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 더 얘기한 거가 지금 로봇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봇가 2025년에는 큰 화두, 작년 올해는 AI에 좀 집중돼 있다 그러면 다 연결된 거지만 내년 네. 로봇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이게 테슬라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스타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받은 느낌은 가장 저한테 귀에 꽂힌 단어는 로봇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월가의 시각 보겠습니다. 웨드부시는 한마디로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워낙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타렐리는 엔비디아가 주도할 것이다. 엔비디아가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겠고요. 여전히 시가총액 지금 3조 달러를 막 넘어선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들어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어저께 시간외나 이런 쪽에서 개인 투자는 차익 매도 심리 뭐 옵션한 사람은 서둘러서 파는 사람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로즈벨트에서 로젠블렛에서 200에서 220달러를 올린 것을 포함해서요. 최소 15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렸다. 한마디로 월가의 목표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 그 AI가 핵심 키워드였다면 엔비디아 안에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같은 논리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로봇이라는 좀 더 확장 키워드를 저희가 스터디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한 이슈들 월가 헤드라인입니다. 밸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구글의 싸움. 미국 법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공격적으로 추적해 온 바 있습니다.
법원의 구글 크롬 강제 매각 명령 요청. 아무튼 오늘 이 구글의 알파벳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파벳이 오늘 4.5% 가까이 떨어지다가 종가에는 4% 후반대로 일단 오늘 하락하면서 일단 마감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구글에 대해서 알파벳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위 반독점 이슈가 커져 있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기소가 됐죠. 그래서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뭐라 합니까? 1심이라거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기소하는 것은 검사 측이죠. 법무부인데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거죠. 우리를 보면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서 크롬을 이제 너희들 분리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롬이란 거 아시다시피 우리를 보면 가장 많이 쓰는 윈도우 엣지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크롬인데 야, 너 크롬을 이제 떨어뜨려놔야겠다. 왜냐하면 크롬이 검색 시장을 꽉 시장 독점하고 있으니 이게 이슈가 된다면서 분리해라.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호재냐 약재냐면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고요. 이런 이슈가 계속되면서 올해 이 정도까지 올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가 세 번째 오늘 많이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구글은요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라 물어보면 이거 자체적으로 개별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고요. 알파벳과 구글의 담당자가 법무 책임자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제안을 법무부에서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구글 전체 제품은 이제 회사를 이제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법정 다툼을 이제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난한 길이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불확실성의 증대라고 좀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불확실성 분명히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너무 과민 반응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민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우리 개인 투자가나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엄청 세상이 뭐 끝날 것 같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실 때는 냉정하게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오늘 그 분석을 해놨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은요, 이 가치가요, 알파벳에서 차지하는 크롬의 가치가 매각하면 한 200억 달러 정도라고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억 달러면 알파벳의 시장 가치가 지금 2조 2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보면 100분의 1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거 매각하더라도 또 자기네가 또 따로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삼자한테 매각하고 이런 개념이 갈 수 있는 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큰 비중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되겠느냐? 이건 아무도 모르죠. 법원에 판단해야 되고 물론 이게 법무나 이런 것들이 나름 어떤 그 독립적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행정부 산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또 법무부나 이런 쪽이 기소하는 쪽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이런 대표적인 예가요. 2000년에 있었습니다. 2000년. 지금부터 25년 전에요. 그 당시에도 반독점 이슈가 가장 컸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체를 1심에서 판결을 났었는데 2심에 항소 들어가서 이게 무효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상 미국 기업은 한마디로 인수합병, 독점과 반독점의 이슈가 계속해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가 애널리스트의 다수의 생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불확실성을 사실 가지고는 있지만 이 이슈가 미국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뭐 인수합병이나 반독점 이슈들 가지고 가는데 뭐 크게 염려는 없겠네요. 네. 예. 자, 구글 알파벳 저희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급락 종목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보기 전에 잠시 후에는 그 폭등 종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안에는 이제 CNBC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통해 크게 보도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메가캡 기술주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가장 저평가된 메가캡 기술주로 꼽은 종목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너무 적다라고 좀 기회로 보는 건가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S&P 500의 전체 100이라는 거 있으면 각각이 차지하는 벤치마크 사이에 내 비중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기관 투자가들 상위 100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조사를 해봤더니 몇몇 비중이 어떤 S&P 500에서 나오는 비중보다 적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 보유 비중 대비 그 S&P 500의 비중을 비교했을 때 저 위에 있는 거는 권고하는 것보다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권고하는 비중보다 적게 갖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큰 격차가 아래서부터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를 적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많이 갖고 가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엔비디아도 S&P 500보다 적게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아마존과 구글이 적게 갖고 있다. 반면에 인투이트라든가 어도비 등은 S&P 500보다 좀 많이 갖고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로 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꼽혔네요. 네네네. 엔비디아까지. 예.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S&P 평균보다 적다. 그래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 살펴봤고요. 자, 앞서서 구글 알파벳을 급락 종목으로 봤다면 오늘의 폭등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주가가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예, 깜짝 실적을 냈네요. 네, 이건 그 스노우플레이크는 한 2021년 그 당시에 상장했을 때 상장했을 때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어들였고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던 것이 팔란티어랑 스노우플레이크였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모두 주가가 이제 급락했다가 이제 팔란티어는 먼저 반등하고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주식인데요. 한마디로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안성맞춤형 고객들을 분석하고 회사의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쉽게 해서 그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이라고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노우 자체가 눈이기 때문에 그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눈을 갖고 분석하겠다. 그런 관점에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회사에서 했던 얘기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했던 사업 경영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엔비디아도 한 15군데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스노우플레이크도 최소 14군데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 IT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좋아하시는 마찬가지가 되겠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쪽 섹터에서 가장 지금 비중이 큰 것은 소프트웨어 중에서 보면 세일즈포스랑 오라클이 이런 건데요. 오늘 세일즈포스닷컴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소프트웨어 주식 자체가 이제 사상 최고가 지수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분명히 좋지만 그 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성을 갖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스노우플레이크였습니다. 어제는 그 미국 주식 가운데 좀 숨겨진 신고가 종목 그 테이저건의 엑소플라이즈를 다뤄서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요. 오늘은 스노우플레이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목 좀 스터디할 수 있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